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관련되는 반가운 소식들하고 이 암호화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이와 같은 소식들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KYC 통과했던 분들 숫자가 1,800만 명 이라는 숫자가 이미 통과를 했고 800만 명이 마거를 이제 완료했다. 상당히 큰 숫자들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원래 이제 금년 말까지 오픈넷 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내년 3월 안으로 쿼터 1 내 이제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희 생각에는 3월 14일 파이데이가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년 1월 20일이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때쯤 되면 어떤 아나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들은, 파이오니어들은 KYC를 하도록 하고 머천드 상점에 있는 사람들은 파이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온라인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런 준비를 해야 되며, 디벨로퍼들은 오픈넷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니콜라스 박사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코아 팀에서 하는 일은 하나하나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픈넷 시기를 금년 말까지로 하다가 또 내년 상반기 이로 이제 미뤘다든가 뭐 이와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롱텀 프로젝트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변화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내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런 암호화폐 규제가 제대로 되어가는 방향을 확인하고 거기에 오픈넷 날짜를 확실히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최고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제 파이코인을 하게 된 동기가 뭐 옆에서 동료가 얘기했다든가 관심을 가졌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런 암호화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웹3의 가장 선두주자로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큰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한 10년 가까이 블록체인 관련되는 이런 세상, 웹3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지켜오면서 정말 앞으로 어떤 세상이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저희 그 모든 이력을 걸고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준비금에 관한 질문을 파월 의장이 받고는, 연준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 법 개정도 모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엉뚱한 얘기를 한마디 하는 바람에 갑자기 코인 가격이 연설 도중에부터 6~7% 떨어지는 이런 해프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 상원 의원으로 있는 신시아 루미스는 이미 연준이 향후 5년간 매년 20만 개씩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20년간 보유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고, 연준의 의장 한마디에 거래자들은 공황 상태가 이루어질 정도로 연설 중에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말 한마디에 이런 거래하는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큰 당황을 하게 되고 매도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연준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듣고 고의적으로 마켓 메이커가 이렇게 급락이 오도록 만들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파월이 크리스마스 랠리를 주겠다 하는 정도로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분들은 단기간의 투자가 아니고
이런 먼 훗날 5년,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만들었던 니콜라스 박사는 롱텀 빌리버라고 얘기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변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 뉴스 중에 상당히 관심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내년도 2025년도에는 이더리움이 본격 부활할 것이다. 이와 같은 뉴스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이 본격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걸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RWA, Real World Asset.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100조 달러에 다다를 텐데,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을 이용한 RWA 시장이 81%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더리움이 본격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도 이미 이제 알고 있겠지만 블랙록에서는 이미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고 난 이후에 모든 자산 운용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24년도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가담을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그 시작을 염두에 두면서 이더리움의 부활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SEC 위원으로 있는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이라고 하는 이분이 항상 또 얘기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현물 상한으로 이렇게 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물 ETF를 상환할 때 코인으로 상환하지 않고 현물로 상환함으로써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옵션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앞으로 SEC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상징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이클 스트레이지가 나스닥에 편입을 했다는 뉴스는 큰 뉴스인데, 우리는 뭐 이 나스닥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지만은 이 마이클 스트레이지의 나스닥 편입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1위의 회사로서 이 마이클 세일러가 항상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요즘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 가서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도 현금 보관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라.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정부에서도 비트코인 패권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 정책 제안서를 이제 공개를 하나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비축 계획으로 국가 부채를 감축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18조 달러의 부를 창출함으로써 36조 달러의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트럼프에게 그전에도 좀 자문을 했지만은 이와 같은 공개 정책 제안서를 공개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했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런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내 주기형 크립토 컨터의 CEO도 실현 가능하다 이러면서 이제 맞장구를 쳤던 걸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암호화폐의 방향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뉴스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오창평이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자오창평이 이 아마존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도입할 듯하다 하는 이런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면 자스트 써니 쪽으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 자오창평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이 자오창평의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오창평의 목소리가 올라가게 된 것도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도입할 당시에 가장 먼저 지원을 해줬던 친구가 자오창평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정부의 역할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어 놓고 있다 보니까 좌우청병을 뭐 사면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뭐 이와 같은 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에 좌우청병의 목소리가 요즘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중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할 것 같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마이클 셀러도 미 정부가 비트코인 패권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브라질도 비트코인을 준비금 법안으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 보유고의 약 한 5% 정도는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될 거라고 해서 이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정도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당히 각 국가마다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푸틴도 했던 말이 서방 제재 당하는 외환 보유보다도 비트코인이 훨씬 낫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앞으로 이와 같은 암호화폐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암호화폐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좀 공부도 하고 해야만 볼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도 가끔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전망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최근에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개최되는 첫 AI 해커톤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12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일어났던 솔라나 네트워크에서의 AI 해커톤에서 웹3와 AI의 융합,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 같아서, 이게 암호화폐하고 AI의 그 융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면은, 여러분들 솔라나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솔라나를 통해서 민코인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 거래 처리가 가능하고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이제 솔라나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이렇게 솔라나가 웹3와 AI의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파이코인에 관련해서 그 니콜라스 박사가 AI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웹3의 선두주자로 생각하고 있는 니콜라스 박사는 AI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 나갈 것인지를 관심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웹3와 AI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몇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이렇게 웹3의 탈중앙화 데이터 관리를 AI를 통해서 하면은 웹3 블록체인 기술과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이걸 엄청나게 빠르게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하고, 두 번째는 스마트 계약과 자동화, AI 알고리즘과 스마트 계약 결합하면은 조건에 따라 자동 실행되는 다양한 프로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거래라든가 보험 청구 등이라든가 엄청난 많은 양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스마트 계약의 자동화를 AI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계승된 사용자 경험, AI는 사용자 행동과 선호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는 웹3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더 나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또한 더욱 진화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AI는 예측 분석과 리스크 관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서 신용평가와 가격 예측 등 금융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향상, AI와 블록체인 결합은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웹3의 AI를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웹3하고 AI의 융합에 니콜라스 박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카르다노, 찰스 호킨스 얘기는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찰스 호킨스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서 암호화폐 관련되는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2022년도부터 이제 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만드는데 미국 의원들하고 상당히 노력을 해왔던 그런 기록들도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찰스 호킨스의 카르다노와 플레어 네트워크하고 두 프로젝트의 파트너십을 진행했다. 이게 상당히 흥미있는 뉴스일 것 같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는 리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그걸 에어드롭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알고 있는 그 플레어 네트워크가 이렇게 카르다노하고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는 스마트 계약과 플랫폼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고, 플레어 네트워크는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 기존 네트워크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추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플레어 네트워크는 기존 네트워크의 스마트 기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어 네트워크의 앞으로의 활용성은 좋은데다가 에이다 카르다노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서로 어떤 윈윈 전략을 펼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플레어 네트워크를 들여다보면은 다른 블록체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든가 XRP 등과 데이터 연결해주는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오라클 서비스 제공 때문에 여러 가지 블록체인 간의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플레어 네트워크고, 앞으로 상당히 활용성이 있다. 가격 면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디파이 및 데이터 유틸리티 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플레어 네트워크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도, 앞으로 이와 같은 그 네트워크 간의 파트너십이 어떤 파급 효과가 올 것인지를 파이 네트워크하고의 어떤 파트너십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이와 같은 얘기들을 이렇게 서로 블록체인 간의 파트너십을 맺어서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파이코인의 어떤 확장성,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고, 이와 같이 카르다노와 플레어 네트워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계속 좀 팔로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발전돼 나가는 걸 보면 한 5년, 1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이렇게 수시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초기 투자 내지는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앞으로 파이코인도 상장된 이후의 가격 변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금년 2024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많은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결국은 코인 세상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1년, 2년 내에 어떤 성부를 보겠다가 아니고 한 5년이나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좀 더 많이 공부도 하고 아는 만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여러분들께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앞으로 파이코인도 그동안 제대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그런 것들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암호화폐 세계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서 우리 파이코인에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또 이번 주 아니면 금년 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